새 집인데 당연히 합가해야지. 원래 부모 그늘에 살아야 복이 들어오는 법이다. 띠띠띠 경쾌한 도어락 소리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온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가장 넓은 안방에 낡은 이불 보따리부터 집어 던졌습니다. 그 뒤로는 제 할머니의 피 같은 돈을 훔쳐 샀던 바로 그 명품 캐리어를 끌고 선글라스를 낀 시누이가 뻔뻔하게 서 있었어요. 제 편이 되어야 할 남편이란 작자는 헛기침을 하며 뒷걸음을 치기 바빴습니다. 내 삐땀으로 산 내 아파트에 10년 전 내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었던 기생충들이 다시 또아리를 틀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단단히 착각하셨네요. 제가 오늘 이 지문을 열어둔 건 당신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사와 짐 정리를 모두 마치고 맞이한 첫 주말 아침. 눈부신 햇살이 넓은 거실의 통창을 뚫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고급스러운 소파와 깨끗한 대리석 바닥, 창밖으로 시원하게 뻗은 강변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집이었어요. 드디어 완벽한 우리 집이네. 저는 거실 창틀을 매만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낡고 좁은 전셋집에서 악착같이 버텨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은행원으로 일하며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가계부를 썼고 야근과 주말 특근까지 자처하며 오직 제 힘으로 제 이름 단독 명의로 분양받은 소중한 첫집이었습니다. 여보, 짐 정리 다 해놓으니까 집 진짜 예쁘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게, 이제 좀 사람 사는 집 같네. 근데 나는 배가 좀 아파서 화장실 가야겠다. 남편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어요. 무언가 크게 찔리는 사람처럼 시선을 바닥으로 피하며 안방 화장실로 쏙 숨어버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위화감이 등줄기를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띠띠띠띠 철컥. 아직 저와 남편밖에 모르는 현관 도어락이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른 주말 아침에 예고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휴, 며느리. 문 열어주러 안 나와도 된다니까, 참. 내 아들이 번호 다 알려줬는데 뭐하러 나와. 현관문을 활짝 젖히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양손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꽁꽁 묶어놓은 낡은 이불 보따리가 2개나 들려 있었고 등에는 커다란 짐가방까지 메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여긴 어떻게?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너무 놀라 말을 더듬는 사이 시어머니 뒤로 또 다른 인형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아, 새 아파트 엘리베이터 진짜 느리네. 나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잖아. 옳게 좀 비켜봐. 커다란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려 쓴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깨끗한 대리석 바닥 위로 흙먼지가 잔뜩 묻은 커다란 명품 캐리어를 거침없이 끌고 들어왔어요. 드르륵 바퀴가 새집 바닥을 긁으며 굴러가는 소리가 제 신경을 날카롭게 톱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질문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신발을 반쯤 구겨 신은 채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휴, 집 좋다. 내 아들이 출세해서 이런 대궐 같은 집을 다 사고. 우리 조상님이 돌보신 게야. 시어머니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가장 채광이 좋은 넓은 안방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안방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들고 있던 낡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이불 보따리를 깨끗한 방 한가운데로
퍽 던져 놓았습니다. 그 당당하고 뻔뻔한 행동에 저는 기가 막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삿짐은 도대체 왜 가져오셨어요? 제가 목소리를 한껏 높이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저를 매섭게 쏘아보았어요. 뭐하긴 뭐해. 새집 샀으면 당연히 부모 모시고 합가해야지. 넌 시어미가 무거운 짐 들고 들어오는데 물 한 잔 안 내오고 눈을 부릅떠? 합가라니요? 저희 합가한다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당장 그 짐 빼세요. 원래 자식은 부모 그늘에 살아야 복이 들어오는 법이다. 이삿날 오면 정신없고 네가 또 길을 쓰고 막아설까봐 짐 정리 다 끝나는 주말 맞춰서 온 거다. 내 아들 돈으로 산 집이 내 집이지. 그럼 네 집이냐? 어머니의 뻔뻔한 억지에 저는 헛웃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던 남편이 그제야 슬그머니 걸어 나왔어요. 손에는 물기 하나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건 핑계였고 이 상황을 피하려 숨어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누나도 일찍 왔네. 여보, 당신이 어머니한테 도어락 번호 알려줬어? 짐 정리 끝나는 주말 아침에 다짜고짜 쳐들어오라고 당신이 입 맞춘 거야? 제가 이를 악물고 날 선 목소리로 묻자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새집 구경하고 싶으시다길래 번호 좀 알려줬지. 그리고 여보, 어차피 우리 단둘이 살기에 이 집 너무 넓잖아. 빈 방도 남는데 누나랑 엄마 당분간 같이 지내면 좋잖아. 가족끼리 야박하게 굴지 말자. 남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그야말로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배신이었습니다. 저 몰래 이미 시댁 식구들과 합가를 모의하고 비밀번호까지 넘겨준 것도 모자라 제 돈으로 산 아파트에 뻔뻔하게 기생하려는 식구들을 감싸고 돌고 있었어요. 빈방? 누구 맘대로 빈방이야. 남는 방 한 칸도 없으니까 당장 그 짐 다 밖으로 빼세요. 제가 단호하게 선을 긋자 거실 소파에 먼저 털썩 주저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시누이가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옳게 진짜 예나 지금이나 쪼잔한 건 여전하네. 가족끼리 방 하나 내주는 게 뭐 대수라고 사람을 벌레 취급해. 난 뷰 좋은 저쪽 끝 방 쓸게. 올케가 그 방 청소 좀 다시 해놔. 내 캐리어 바퀴에 흙 떨어졌잖아. 시누이는 귀찮다는 듯 턱짓으로 자기가 끌고 온 명품 캐리어를 가리켰습니다. 바닥에는 이미 시누이의 가방 바퀴에서 떨어진 시커먼 흙자국이 길게 얼룩져 있었어요. 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시누이의 발밑에 놓인 그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가죽에 은빛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한눈에 봐도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캐리어. 그 가방을 보는 순간 펄펄 끓어오르던 제 피 속의 분노가 오히려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꽉 쥔 주먹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 가방, 우리 할머니 피 같은 돈으로 산 저 가방. 그것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정 할머니가 제 손에 꼭 쥐어주셨던 눈물 젖은 비상금 3천만 원. 바로 그 수표를 훔쳐다 산 시누이의 가방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세월의 흠집보다도 선명한 로고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저 가방이 제게는 기생충 같은 시댁 식구들이 제 삶을 파먹어 온 증거물처럼 보였습니다. 어디서 시어미한테 당장 짐을 빼라 말아 대들어. 이 집 가장은 내 아들이야. 건방지게 굴지 말고 당장 따뜻한 물이나 내와.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지만 그 악다구니는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대리석 바닥에
오만하게 놓인 저 가방과 10년 전 그날의 처절했던 기억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 굽은 허리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신부 대기실에 찾아와 제 가방 깊숙한 곳에 하얀 봉투를 찔러 넣어주시던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 그리고 남의 돈을 훔쳐가고도 태연하게 과일을 깎아 먹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던 시어머니의 악마 같은 뻔뻔함. 지훈아, 왜 그래? 엄마가 평생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만 계시겠다잖아. 좋은 날 굳이 얼굴 붉히지 말자. 응? 남편이 제 팔을 쓰다듬으며 비겁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남편의 손을 쳐냈습니다. 제 눈빛은 이미 단순한 분노와 슬픔을 넘어 서늘하고 완벽한 복수심으로 번뜩이고 있었어요. 심장이 약해 심혈관 수술을 앞두고 계셨던 할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지실까봐 차마 입술만 깨물며 따지지도 못하고 홀로 낡은 빌라에서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저희 지옥 같은 시집살이 10년. 그래, 내 고열을 빨아먹고 산 기생충들. 오늘이 바로 너희들의 제삿날이야. 저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깊은 심호흡으로 억누르며 저주받은 그 명품 가방이 제 인생에 처음 등장했던 10년 전 그 화려하고도 비참했던 결혼식장의 신부 대기실로 기억의 톱니바퀴를 되돌렸습니다. 10년 전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축하를 받던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굽은 허리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은 저를 친딸처럼 거두어 키워주신 친정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곱게 화장한 제 얼굴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러더니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는 제 옆에 놓인 신부 가방 깊숙한 곳에 축의금 봉투처럼 보이는 두툼하고 하얀 봉투 하나를 몰래 찔러 넣으셨어요. 할머니, 이게 뭐야? 나 시집 가는데 돈 많이 썼잖아. 이런 거 안 줘도 돼. 제가 놀라 봉투를 빼내려 하자 할머니는 펄쩍 뛰며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쉰 남들 본다. 할미가 평생 식당 주방 바닥 구르며 모은 거다. 3천만 원 맞춰서 수표랑 현금으로 바꿨어. 너 시집가서 혹시라도 돈 때문에 시댁에 굽히고 살지 말고 내 비상금으로 꼭 쥐고 있어라.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님 대신 저를 업어 키우며 뼈가 부서져라 고생하신 할머니의 피와 땀이 담긴 봉투였어요. 저는 그 봉투가 든 가방을 품에 꼭 안으며 절대 이 돈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굳은 다짐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어요. 본식이 끝나고 패백실로 급하게 이동하던 찰나였습니다. 무거운 드레스를 벗고 한복으로 갈아입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틈을 타 시어머니가 불쑥 나타나 제 신부 가방을 낚아채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새아가 옷 갈아입는데 가방 거추장스럽다. 우리 이제 한 식구인데 귀중품은 시어미가 안전하게 보관해주마. 얼른 패백실로 들어가. 당황한 제가 가방을 달라고 손을 뻗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이미 가방을 끌어안고 밖으로 쌩하니 나가버렸어요. 이제 막 시어머니가 된 분을 도둑 취급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찝찝한 마음을 억누르고 패백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공항에서도 시어머니는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고 남편은 엄마가 우리 신혼집에 안전하게 가져다 놓으실 거야 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달콤해야 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신혼집에 도착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풀기도 전에
안방 화장대 위에 놓인 제 신부 가방부터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할머니가 주신 하얀색 비상금 봉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손발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어요. 방바닥에 가방 속 물건을 전부 쏟아붓고 덜덜 떨며 봉투를 찾는 저를 보고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내 봉투. 우리 할머니가 주신 비상금 3천만 원짜리 봉투가 없어졌어. 그 길로 저는 밤잠을 설치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남편을 대동해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사과를 깎아먹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 가방에 있던 하얀 봉투 혹시 보셨어요? 3천만 원이 들어있던 건데 없어졌어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묻자 시어머니는 깎던 사과를 내려놓으며 너무도 뻔뻔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 축의금처럼 생긴 뚱뚱한 봉투 말하는 거냐? 나는 축의금 따로 낸 우리 쪽 하객돈인 줄 알았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걸 어머니가 왜요? 마침 네 시누이 유학비가 똑 떨어져서 급하다길래 어제 내가 은행 가서 내 통장으로 싹 넣고 유학준비금으로 보내고 남은 돈은 출국 준비하라고 줬다. 왜 가족끼리 그깟 돈 좀 쓴 거 가지고 핏대를 세우니?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며느리 가방에서 허락도 없이 꺼내간 것도 모자라 시누이 유학비로 홀라당 날려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소름이 끼쳤어요. 어머니, 그거 우리 할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모아주신 제 비상금이에요. 남의 가방을 왜 함부로 뒤지세요? 당장 돌려주세요. 제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치자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뒤 출국한다던 시누이의 어깨에는 어제 백화점에서 막 사온 듯한 포장도 다 뜯지 않은 최고급 명품 캐리어와 가방이 걸려 있었어요. 바로 오늘 아침 제 새 아파트 바닥을 더럽히며 끌고 들어온 그 가방이었습니다. 어머, 올케 진짜 쪼잔하게 왜 이래? 내 동생이 번 돈이나 올케 돈이나 다 우리 식구 돈이지. 내가 유학 가서 성공하면 이자 쳐서 2배로 갚아줄게. 가족끼리 진짜 유난이네. 시누이는 새 가방을 쓰다듬으며 얄밉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제 할머니의 피땀을 도둑질해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저를 비웃는 그 얼굴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당장 남편의 옷깃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장 저 가방 환불하라고 해. 그리고 남은 돈 당장 내놓으라고 해. 안 그러면 나 이 결혼 당장 엎어버릴 거야.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믿었던 남편은 제 손을 슬며시 떼어내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지훈아, 진정해. 엄마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 하객돈인 줄 착각하신 거라니까. 그리고 누나 곧 출국인데 가방 산 거 어떻게 뺏어? 누나 유학 끝나고 자리 잡으면 우리한테 제일 먼저 번듯한 집부터 사준대. 나 봐서 이번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자. 응? 남편의 그 말은 제게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훔친 자와 비웃는 자와 방관하는 자. 이 끔찍한 기생충 소굴에 제가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에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어요.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 혼인 무효 소송이라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불과 사흘 뒤 할머니의 심장 판막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저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할머니가 손녀딸이 시집가자마자 비상금을 도둑맞고 파혼한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수술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쇼크로 쓰러지실 게 불보다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텅 빈 낡은 빌라 전셋집으로 홀로 돌아와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밤새워 오열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무능하고 비참해서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억울함의 눈물은 점차 서늘하고 차가운 분노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혼은 할머니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미뤄두지. 하지만 내 돈은, 우리 할머니의 피 묻은 돈은 반드시 내 손으로 되찾고 만다. 눈물을 닦아낸 저는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은행원이라는 직업적 강점을 살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금은 어쩔 수 없어도 수표는 반드시 꼬리가 남기 마련이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자세한 사정은 숨긴 채 돈이 제대로 처리됐는지만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할머니의 동의를 받아 수표 번호와 인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 수표가 시어머니의 계좌를 거쳐 신우이의 계좌로 입금된 흔적도 확보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 컴퓨터에 철저히 암호화된 엑셀 파일과 클라우드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폴더의 이름은 지옥행이었어요. 훔쳐간 수표의 증빙 자료, 그리고 오늘부터 발생할 법정 이자까지 단 1원도 빠짐없이 기록할 복수의 장부. 그것이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제가 짐승만도 못한 시댁 식구들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견뎌낸 피 말리는 반격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유학을 핑계로 우리 할머니의 피 같은 돈을 홀라당 날려버린 신우이는 결국 학위 하나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 귀국했어요. 당연히 시댁으로 들어가 부모 신세를 질 줄 알았던 신우이는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돌아온 좁은 전셋집 거실에 떡하니 짐을 풀고 누워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제 허락도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누나를 집 안으로 들인 것이었어요. 여보, 누나가 당분간 취업 준비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래. 방 하나 비워주자. 남편의 어이없는 통보에 저는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쳐들어와 다짜고짜 윽박을 질렀어요. 불쌍한 내 딸 앞길 막을 일 있어? 취업할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게 해라. 올케가 돼서 야박하게 굴면 천벌 받는다. 강제로 시작된 동거는 매일이 피 말리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신우이는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의도식했어요. 제가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거실에는 신우이가 시켜 먹은 배달 음식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큰맘 먹고 사둔 한우와 비싼 과일들은 신우이의 동네 친구들을 불러들여 파티를 여는 안주거리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일쑤였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제 개인 물건에까지 함부로 손을 댄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화장대 서랍을 뒤져 아껴 쓰던 명품 에센스를 푹푹 짜서 쓰고 뚜껑도 안 닫아 놓았고, 제 옷장에 고이 걸려있던 비싼 실크 블라우스와 원피스까지 몰래 빼입고 나가 데이트를 즐겼어요. 향수 냄새와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제 옷을 거실 소파에 허물벗듯 던져놓은 꼴을 보며 저는 매일 분통을 터뜨려야만 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어느 날 주말 신우이를 거실에 앉혀놓고 밀린 생활비와 식비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형님, 벌써 여기서 지낸 지 반년이 넘었어요. 언제까지 제 월급으로 형님 배달 음식값까지 감당해야 해요? 당장 밀린 생활비 내놓으세요. 제 단호한 태도에 신우이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엉엉 울며 고자질을 시작했어요. 엄마, 올케가 나보고 밥 벌어지래.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돈 내놓으라고 난리야. 신우이의 유치한 거짓말에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로부터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희 집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시어머니의 손에는 주방에서 김장할 때나 쓰는 굵은 소금 한 주먹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독한 년, 갈 데 없는 우리 불쌍한 딸이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는 것도 서러운데 네가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떨어? 아주 시누이 피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시어머니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제 얼굴을 향해 소금을 확 집어 던졌어요. 우수수 거칠고 굵은 소금 알갱이들이 제 얼굴과 눈가 그리고 입술에 따갑게 부딪히며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눈에 소금이 들어가 눈물이 핑 돌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얼굴 피부가 긁힌 듯 쓰라렸고 바닥에 뒹구는 소금 결정들을 보며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로 자라 은행원으로 번듯하게 일하며 살아온 제가 밀린 식비 좀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애군을 쫓는 소금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방문을 열고 나온 남편은 제 얼굴에 소금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도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이 좀 져줘. 엄마 혈압 오르시면 쓰러지셔. 누나가 돈이 어딨다고 자꾸 사람을 달달 볶아. 남편은 오히려 저를 향해 짜증을 내며 엉엉 우는 시누이와 씩씩대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그 모습에 저는 남편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소금들을 빗자루로 쓸어 담으며 서늘하게 식어가는 마음을 독하게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시누이의 뻔뻔한 기생생활이 1년 가까이 이어지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주말을 맞아 묵은 먼지를 털어내려 서재와 옷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입고 아무렇게나 옷장 구석에 처박아 둔 겨울 외투를 꺼내 세탁소에 맡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두툼하고 빳빳한 종이 우편물이 손끝에 걸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꺼내든 우편물의 발신인은 시중은행이었습니다. 수신인 란에는 남편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평소 집으로 오는 우편물은 남편이 알아서 챙겼기에 의아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서류의 제목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 연체 및 기한이익 상실 예고 통지서. 대출 원금만 무려 5천만 원에 달하는 마이너스 통장이 남편 명의로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자가 석 달째 연체되어 곧 급여 압류 및 재산 가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문이 붉은색 글씨로 굵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항상 일정했고 저희는 빚 없이 전세금 대출 이자만 내며 살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거액의 돈이 어디로 새어나간 것인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의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서랍 안에는 남편이 숨겨둔 카드 대금 명세서와 자동이체 안내장, 외제차 렌트 회사에서 온 청구서들이 구겨진 채 처박혀 있었습니다. 은행원이었던 제게 그 서류들의 돈 흐름을 맞춰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명세서들을 날짜별로 맞춰보자 지난 1년간의 지출 내역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명세서에 빼곡하게 찍힌 내역들을 하나씩 짚어 내려가던 저는 그만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매월 수십만 원씩 자동 이체되는 내역의 수령인은 유명 외제차 렌트 회사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들은 전부 여러 군데의 카드사 대금 결제로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카드 결제 내역의 가맹점들은
백화점 명품관, 고급 레스토랑, 피부과 등이었어요. 다름 아닌 신우이가 매일 쇼핑을 하러 나갈 때마다 지갑에서 자랑스럽게 꺼내 들던 남편 명의 가족카드의 대금이었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아끼며 벌벌 떠는 동안 남편은 아내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가며 무능력한 자기 누나의 외제차 리스비와 사치성 카드값을 전액 대납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당장 거실로 달려가 남편의 멱살을 틀어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며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진심을 말할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만약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빚을 같이 갚아나갈 의향이 아주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된장찌개를 떠먹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혹시 나한테 돈 문제 숨기는 거 없어? 어디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다거나 그런 거. 지금이라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주면 내가 어떻게든 같이 해결해 볼게. 제 질문에 남편의 숟가락질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내 시선을 밥그릇으로 푹 숙이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빚이 어딨어. 그런 거 전혀 없어. 당신은 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남편은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며 짜증을 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미련과 부부로서의 동정심마저 완벽하게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에서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 길로 저는 서재로 들어가 남편의 대출 연체 통지서와 신우이의 카드 대납 내역, 외제차 리스비 결제 내역을 모조리 스캔했습니다. 스캔한 파일들은 10년 전 할머니의 수표 추적 자료가 담겨 있던 지옥행 클라우드 폴더에 차곡차곡 업로드했어요. 이제 제 인생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의 자리는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철저하게 남편과의 자산을 분리했고 공유하던 생활비 통장도 끊어버렸어요. 제 월급은 오직 저만의 통장으로 모았고 악착같이 재테크를 굴려 돈을 불렸습니다. 시누이가 생활비 타령을 하든 시어머니가 욕을 하든 철저하게 무시하며 오직 제 목표만을 향해 달렸어요. 남편이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얼굴이 반쪽이 되어가도 저는 단돈 100원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뼈를 깎는 인내와 철저한 자금 관리 끝에 저는 남편의 도움 없이 오직 제 순수 자금만으로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어요.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두 제 통장에서 나갔고 이체 내역도 빠짐없이 보관했습니다. 10년 동안 이를 갈며 준비한 저만의 철옹성이 마침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정확히 한 달 앞둔 추석 명절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부엌에 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동태전과 육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펄펄 끓는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과 옷에 찌들고 종일 쪼그려 앉아 있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남편의 빚과 배신을 다 알고도 철저하게 자산을 분리한 채 살아온 지 벌써 몇 년이었어요. 당장 밥상을 엎어버리고 시댁과 연을 끊어도 모자랄 판에 제가 이렇게 고분고분 명절 노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제 단독 명의로 된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거든요. 완벽한 이혼과 퇴거를 앞두고
시댁 식구들이 딴지를 걸거나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말 잘 듣는 호구 며느리 연기를 하며 그들을 완벽하게 방심시키려는 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잠시 허리를 펴던 찰나였어요. 닫혀있던 베란다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아들, 이번에 새 아파트 들어갈 때 니처 모르게 무조건 아파트 명의부터 네 이름이랑 공동 명의로 반반 쪼개놔라. 며느리 혼자 집 문서 쥐고 기고만장해지는 꼴 나는 절대 못 본다. 가장 큰 안방도 당연히 어미인 내가 써야지.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뒤집개를 꽉 틀어쥐었습니다. 제 돈으로 분양받은 단독명의 집인데 그걸 뺏으려는 시어머니의 무식하고 뻔뻔한 억지에 헛웃음이 튀어나올 지경이었어요. 엄마, 명의를 당장 어떻게 바꿔요? 지훈이 돈으로 당첨된 건데. 대신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하고 짐 정리 다 끝나는 첫 주말 아침에 제가 현관문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다짜고짜 짐부터 들이밀고 안방 차지하세요. 그럼 지훈이도 별 수 없을 거예요. 그래, 맞아. 부모가 안방 차지하고 누워버리는데 진현이 어쩌겠어. 네 누나 방도 무조건 한강뷰 보이는 제일 큰 방으로 내줘라.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제 앞에서는 시댁과 거리를 두는 척 연기하더니 뒤에서는 제 아파트를 시댁 식구들의 기생충 소굴로 만들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앞치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러 그들의 역겨운 대화를 단 1초도 빠짐없이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나 절망 따위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완벽하게 끝낼 결정적인 명분이 제 발로 굴러들어왔다는 사실에 심장이 짜릿하게 뛸 뿐이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저는 은행에 반차를 내고 미리 예약해둔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스러운 상담실에 앉아 저는 10년간 모아둔 지오캔 클라우드 폴더의 백업 USB를 변호사 앞에 당당하게 내려놓았어요. 남편의 소득은 전액 신우이의 외제차 리스와 사치성 카드값을 대납하는 데 쓰였습니다. 여기 지난 몇 년간의 남편 마이너스 통장 연체 내역과 카드 결제 증빙 자료입니다. 그리고 새로 입주할 아파트는 분양 대금부터 잔금까지 제 급여 통장에서 이체된 제 단독 자금입니다. 남편이 이 아파트를 두고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베테랑 변호사의 눈이 크게 번쩍였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정리해온 엑셀 파일과 은행 전표 사본, 그리고 남편의 부채 증명서를 번갈아 보며 혀를 내둘렀어요. 의뢰인님, 자료가 좋습니다. 혼인 중 재산이라고 남편분이 우길 수는 있지만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의뢰인님 통장에서 나갔고 남편분은 이 집에 보탠 돈 없이 빚만 만든 상태네요. 이 정도면 쉽게 빼앗길 집은 아닙니다. 게다가 시댁의 합가 강요와 경제적 착취, 그리고 녹음하신 남편의 기만적인 배신 행위는 이혼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혼 소장 접수하시죠. 변호사의 차분한 확답을 듣는 순간 10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이혼 소장 접수 위임장에 서명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에 앉아 마지막 복수의 활용점정을 준비했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가 제 가방에서 도둑질해간 할머니의 비상금 수표 3천만 원 자료를 모니터에 띄웠어요. 원금 3천만 원에 지난 10년간의 법정 이자를 꼼꼼하게 계산해 덧붙였습니다.
거기에 신우이가 저희 전셋집에 눌러 살며 뜯어먹은 생활비, 남편이 빼돌린 신우이의 외제차, 리스 대금과 카드값까지 전부 긁어모아 더했어요. 완성된 엑셀 시트 맨 아래에 찍힌 총 청구 금액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그 완벽한 청구서와 남편의 대출 연체 내역서, 할머니 수표의 은행 자료, 그리고 제 이름만 또렷하게 적힌 새 아파트의 빳빳한 등기부등본을 컬러로 출력했어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커다란 서류 봉투에 넣는 제 입가에는 저절로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사 전날 오후 저는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봐둔 사설 보안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건장한 체격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이번 주말 아침 9시입니다. 제 명의로 된 새 아파트 거실에 제 허락 없이 들어와 짐을 푸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신호를 주면 현관 앞을 막고 경찰이 올 때까지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물론 비용은 원하시는 대로 2배로 쳐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제가 10년간 갈고 닦은 완벽한 칼날이 시댁 식구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신없던 이사를 모두 마치고 맞이한 새 집에서의 첫 주말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 시계를 연신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나는 배가 좀 아파서 화장실 가야겠다. 당신은 좀 쉬고 있어. 남편은 제 눈치를 슬슬 살피며 쫓기듯 안방 화장실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명절날 밤 베란다 문틈으로 엿들었던 짐 정리가 끝나는 첫 주말 아침을 노리겠다던 그들의 합가모의 시나리오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빳빳한 서류 봉투를 거실 테이블 밑에 숨겨두고 베란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신부 대기실에서 엉엉 울던 나약하고 비참했던 지훈이가 아니었습니다. 가방 안에 든 두툼한 서류 봉투의 묵직한 감촉을 손끝으로 확인하며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의 비참했던 호구 생활을 끝내고 기생충들을 완벽하게 소각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며 현관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그 지긋지긋한 폭발의 주말 아침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뻔뻔하게 들어와 안방과 거실을 차지하던 그 순간 저는 코트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 전원 버튼을 3번 연속으로 빠르게 눌렀어요. 단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설 보안업체 팀장에게 보내는 저만의 긴급 호출 신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안방에서 짐을 풀며 핏대를 세우고 있었고 시누이는 바닥에 명품 캐리어를 아무렇게나 던져둔 채 제가 고른 새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기어나온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연기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여보, 짐은 내가 다시 싸서 보낼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밑에 숨겨두었던 두툼하고 무거운 서류 봉투를 꺼내 대리석 테이블 위로 탁 소리가 나게 내리쳤습니다. 진정? 니들이나 진정해.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이며 봉투 안에 들어있던 첫 번째 서류 뭉치를 남편의 가슴팍을 향해 거칠게 뿌렸어요. 펄럭이며 소파 위로 떨어진 종이들은 다름 아닌 서울가정법원이 찍힌 이혼 소장과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당신이 내 몰래 5천만 원 빚내가며 당신 누나 차 굴려주고 카드값 대납한 증거, 모조리 첨부한 이혼 소장이야. 오늘부로 당신이랑 나는 끝났어. 제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에 거실에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황한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정적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앙칼진 고함이었습니다. 이게 미쳤어. 어디 감히 하늘 같은 서방한테 이혼 소송이야. 이혼할 거면 이 아파트 당장 내 명의로 절반 내놔.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산 집이니 절반은 우리 차지다. 시어머니는 바닥을 쿵쿵 구르며 제 앞까지 달려와 삿대질을 퍼부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봉투에서 빳빳하게 코팅된 종이 한 장을 꺼내 시어머니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똑똑히 보세요. 이 아파트 내 명의예요.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전부 내 통장에서 나갔고 당신 아들은 이 집에 보탠 돈 하나 없이 형님 카드감 갚느라 빚만 만들었어요. 가져가고 싶으면 법정 가서 증명해 보세요. 멋이 어째? 니년이 내 아들 몰래 돈을 다 빼돌린 거 아니야. 뺏긴 건 저예요. 10년 전 제 신부 가방에서 할머니 수표 도둑질에 간 건 바로 어머니잖아요. 저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남은 서류 뭉치들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머리 위로 눈송이처럼 확 흩뿌려 버렸습니다. 허공을 가르며 팔랑거리는 종이들은 10년 전 시누이 계좌로 수표가 입금되었던 은행 자료, 10년치 법정 이자, 계산서, 그리고 시누이가 남편 명의 가족 카드로 긁어댔던 수많은 사치품 결제 내역들이었어요. 종이들이 눈처럼 쏟아져 시누이의 명품 캐리어 위로 수북하게 쌓여갔습니다. 우리 할머니 피 같은 돈 도둑질에서 빈대처럼 산 딸내미, 그렇게 금쪽 같으면 그 딸내미나 업고 평생 키우세요. 저는 오늘부로 이 집안과 손절했습니다. 제 사자 후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시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기어이 찢어 죽일 소리를 해. 시어머니의 손톱이 제 머리채를 향해 뻗어오는 찰나였습니다. 띵동. 현관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정장의 건장한 보안업체 직원 4명이 거실로 들어섰어요.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가 바뀌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팀장에게 제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여주었어요. 이 집의 단독 소유주는 저 강지훈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남편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겠습니다. 경찰도 바로 부를 거예요. 제 단호한 말이 떨어지자마자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2명이 안방에 널브러져 있던 시어머니의 낡은 이불 보따리를 움켜쥐고 현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시누이가 깔고 앉아있던 소파 앞에 명품 캐리어를 번쩍 들어 올려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아, 내 가방, 저게 얼마짜리인데? 시누이가 발악하며 달려들자 보안업체 직원들은 현관 앞을 막아서며 그들의 진로를 단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나가세요. 무단 침입으로 경찰 부르기 전에 좋게 나가십시오. 낮고 위압적인 직원의 경고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더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현관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완벽하게 파악한 남편이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지훈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억지로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시킨 거야. 나 빚 있는 거, 그거 다 누나가 갚겠다고 해서 내 이름만 빌려준 거란 말이야. 나 이 집에서 나가면 갈 데도 없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찌질함의 극치를 달리는 남편의 변명에 저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서 어쩔 수 없다며? 그럼 평생 그 잘난 가족들이랑 부둥켜 안고 빚이나 갚으며 살아. 내 아파트 바닥 더럽히지 말고 당장 꺼져.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제 눈짓을 받은 직원들이 남편 앞을 막아서자 남편은 더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현관 밖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대리석 바닥에 나동그라진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시누이는 명품 캐리어를 끌어안고 엉엉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10년 동안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제 고열을 빨아먹었던 기생충들의 가장 비참하고도 초라한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밖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들이 내 인생에서 뜯어간 10년치 내 돈, 법정 이자까지 단 1원도 안 빼고 전부 다 토해내게 해줄 테니까. 법정에서 봐요. 쾅! 묵직한 방음 현관문이 매몰차게 닫히며 밖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도어락 커버를 열어 비밀번호를 새롭게 바꾸었어요. 띠리릭 변경 완료음이 울리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10년간의 끔찍한 체증이 씻은 듯이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고 집 안에는 완벽한 고요가 찾아왔어요. 눈부신 햇살이 비치는 넓고 아늑한 거실. 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남편의 대출 연체 서류와 시누이의 영수증 쪼가리들을 무심하게 발로 밀어냈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가 최고급 캡슐 커피 머신에서 은은한 향이 나는 커피를 내려 따뜻한 머그잔을 손에 쥐었어요. 직접 고른 편안한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흐르는 푸른 강물을 내려다보며 마시는 커피 한 모금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달콤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제 이름 강지훈으로 다시 태어난 완벽하고 눈부신 첫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홀로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지훈 씨. 남편의 뻔뻔한 배신과 시댁의 기생충 같은 만행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서늘할 만큼 완벽한 복수를 해온 그녀의 치밀함과 결단력에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치욕을 인내했고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지옥 같은 시댁을 잘라내며 자기 삶을 되찾은 지훈 씨의 모습이 참으로 멋지고 뭉클합니다. 오랜 시간 참아온 서름을 완벽하게 떨쳐버리고 눈부신 새 아파트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새 출발을 시작한 지훈 씨를 위해 따뜻한 지지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년의 인내 끝에 찾은 눈부신 독립을 축하합니다. 더 이상 기생충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앞날을 응원합니다. 같은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지훈 씨의 새로운 내일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